안녕하세요. 조현진의 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집중! 회계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원가주의입니다. 예전 원가격으로 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하죠. 30년 전에 산 토지의 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그 토지의 장부가액이 현재 시세와 비슷할까요? 취득가가 아니고 공정가치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상승했습니다. 회사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토지, 건물을 재평가하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자산의 크기가 커집니다. 즉,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고 재무 구조를 손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와 건물 100억 원을 재평가함으로써 300억 원을 만들 수 있다면 돈을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건 아니지만, 즉 근본적인 수익가치 개선은 없지만 회사의 재무구조는 예쁘게 변합니다. 회계상 유형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입니다. 토지,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 운반구, 집기, 사무용 비품, 생산용, 식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일부는 가치가 하락했고 일부는 가치가 올랐을 때 회계에서 선택적인 재평가를 허용한다면 당연히 가치가 오른 토지만 재평가할 것입니다. 이런 선택적 재평가를 막기 위해 동일한 유형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재평가가 단기간 내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자산들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재평가되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산을 재평가해서 자산이 높아지면 결국 주당 장부가액이 높아집니다. 그 말은 주가 나누기 주당 장부가액인 PBR이 낮아지게 됩니다.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의 평균 PBR 대비 PBR이 낮다면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다만 공시가 되기에 따라 모두가 아는 정보가 되어 재평가와 주가는 크게 연관이 없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주는 시장에서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논평입니다. 예를 들어 청산 예정인 토지를 재평가하느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공장 부지를 재평가하느냐는 주주들에게 주는 신호가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는 당장 앞으로 들어올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고, 후자는 근본적인 수익 가치에 변화 없이 재무 구조의 개선을 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지만 건물은 높아진 가치만큼 감가상각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200억의 건물을 감가상각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 연수로 500억의 건물을 감가상각하는 것은 당장 보이는 비용의 크기가 다릅니다. 2014년 제일모직, 구 삼성 에버랜드가 상장 절차를 갈 때 자산 재평가를 고려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재평가를 통해 1, 2조의 지가 상승을 노리는 것보다 추후 상속세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유 토지의 75%가 유유 토지라 그 가치를 산정하는 것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자본 가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느냐, 수익 가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느냐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커져 ROE가 낮아지면 수익성이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재평가를 보면 토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이 환율입니다. 수입 자산의 경우 환율이 높을 때 재평가를 실시하면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1년 IFRS의 도입으로 2009년 조기 재평가가 허용되었을 때 아시아나항공에서는 항공기와 리스 항공기 31대를 재평가해 4,463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커지나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신용등급이나 추후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어 기업들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다만 회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부채 비율만 보고 결정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신용등급을 매길 때 유동성, 즉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보게 되는데 자산 재평가는 회계적인 이익일 뿐이지 현금을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회계를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사에서 겉으로 보이는 재무구조를 개선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수익가치의 개선을 가져왔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구나를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재평가 차익이 발생하고 자산의 숫자가 커지고 부채 비율이 낮아졌지만 결국 내재 가치가 변화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읽을 때 자산 재평가의 결과 PBR이 낮아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보실 줄 아는 투자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FM 스쿨.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자산 재평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일모직의 입장에서 재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로 단기적인 주가 부양이 아닌 장기적인 주가 부양에 관심이 더 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자산을 키우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ROE를 높여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판단 말입니다. 감사합니다.